예,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죠. 여기서 노동법 강사하고 있습니다. 김기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상큼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원고를 넘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밤을 꼴딱 새고 집에 가서 2시간 자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좀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면에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조금 더 갸름해요. 이제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뵙는 분들한테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미리 깔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보통 뭘 말씀드리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양한 목적 가지고 노무사 수험에 들어오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이 시험에 좀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자격증 시장이 앞에서 이제 도서관 선생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자격증 시장이 다들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해도 안 되고, 변호사가 어쩌고 그러는데 다 웃긴 소리예요. 왜냐면은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고,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부여되고 있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거 다 어려운 거고, 개인적으로는 자격증이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무사 자격증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이제 9년 딱 채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한 들어오셨으니까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확신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소득을 일단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히 드리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도 정확히 자기가 얼마나 버는지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동네가 탈세도 워낙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해.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9년 정도 일했는데 동기노무사 보게 되면은 좀 잘 된 친구들은 건물 한 2개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안 된 친구들은 지금도 막 사무소 겨우겨우 운영하면서 막 적자 볼락말락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의 역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저희 자격증이 한 3년 정도까지는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필드 나가셔가지고 3년 정도는 말 그대로 일배운 시간이고요. 고용된 과정에서 3년 동안은 돈 많이 벌기 어렵습니다. 그냥 웬만한 그냥 기업인들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들 돈을 좀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만 붙으시면 뭐 어떻게 될 거, 웃기는 소리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역량이 그때 정말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강요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에 강의를 하고 이런 코스로 좀 생활을 했었는데요. 노조에서 박봉에 굴르는데도 한 3년까지는 동기들하고 그 삶의 퀄리티가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냥 3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동기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애들이 만나면 하는 게 달라져. 얘기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합격하신 다음에 한 3년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고용돼 있고 일을 배워야 되는 타임이다 보니까. 근데 왜 근데 자꾸 어렵단 말이 나오냐면, 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애기들이 막 허세 부리면서 나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웃기는 소리야. 지금 걔네가 뭘 알아. 3년에서 5년이 지나봐야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역량 진가가 말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이제 막 전년도에 붙은 애들, 그 전에 붙은 애들 이런 애기들이 자꾸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막 흔들리게 하니까 흔들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험이 뭐 옛날에 사법시험이나 이런 시험처럼 그렇게 오래 공부하는 시험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마다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짧게 보면 1년, 뭐 보통 2년 잡고요. 맥시멈 3년 정도 잡습니다. 우리가 시험 푸는 데까지. 물론 실제로는 더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짧게 잡고 가는 거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쉬지 말고 좀 빡빡하게 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말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면 붙는 시험이에요. 근데 왜 안 붙냐?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공부량은 남자들의 외모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자도 지가 못생겼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오징어인데 오징어들이 모여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못생기진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웃기고 있네. 오징어야.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오징어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누가 봐도 슬렁슬렁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오늘은 좀 한 것 같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다 오징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임을 인지하고 열심히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강의 스케줄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그 자료집에 5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예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53페이지에 최근 기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 유형을 이제 제가 임의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 논점 제시형 사례 문제예요. 올해 이제 1교시 1문으로 나왔던 문제죠.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1교시 1문에 나왔던 문제죠. 이게 이제 보통 요즘 50조 문제 트렌드긴 한데, 무슨 식이냐면, 사례를 쭉 깔아주고,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돼 있지 않습니까?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그러니까 사례를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쓰면 되지. 그쵸? 어떻게? 잘 쓰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논점 발견형이에요. 이게 올해 1교시 1문 문제인데요. 사실은 문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좀 올드한 문제예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발견형이 올해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사례를 쭉 깔아준 다음에 그냥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논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유형에 비해서 조금 더 프리하게 열려있죠. 그 첫 번째 유형은 물어보는 게 딱딱 찍어져 있으니까 그 물어본 부분을 중심으로 잘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논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 문제라는 점은 동일하죠. 그 다음 양가로 3번 보시게 되면 준사례형 약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1교시 2번 문제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약술 문제예요. 요약해 써봐라. 그러니까 케이스에 외피를 띄고 있는 약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준사례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순수 약술이죠. 올해 2교시 2문인데요. 직장 폐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겁니다. 약술이라는 건 이제 요약해서 써봐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한.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준사례형도 형식만 케이스 형식을 띄고 있을 뿐 사실 내용은 준약술이에요. 사실 똑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가로 5번에 논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온 지가 좀 됐죠.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예 그냥 논해봐라 이겁니다. 논해봐라. 그러면 양가로 4번의 유형하고 양가로 5번의 유형 차이가 뭐냐. 양가로 4번 같은 경우는 요약해서 관련 내용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요. 조문의 내용, 해석론, 판례 입장 이런 것들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양가로 5번의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나의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논점에 대해서 쟁점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의견을 결론 파트에서 쫙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시험의 유형이 이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왜 깔아놨냐면 왜냐면 설명의 시간에 지금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이걸 왜 깔아놨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찍어서 공부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순수 생동차분들. 시험 한 2달 남았는데 1차 다 붙어가지고 2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논점 찍어가지고 약간 요행 바라면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고 우리는 찍어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노무사의 핵심이죠. 노동법 하면 노무사 하면 노동법이지 않습니까?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사무실에서 수습들 받으면서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이제 강의만 합니다만 굉장히 잘해주는 따뜻한 사수, 따뜻한 선배인데 유일하게 제가 후배들한테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습들한테. 그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이 그 당시에 이제 노무사 변호사가 협업하는 곳이다 보니까 변호사 15보다 우리 노무사 수습이 노동법을 모르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있어요. 노동법 하나지.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노동법이에요. 100점도 150점이고. 그래서 노동법에는 불이탈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순환 관련해서 짧게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강사마다 아까 이제 김종국 강사가 살짝 얘기를 좀 하셨는데 강사마다 순환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우리 연기가 있고 1기가 있고 2기, 3기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연기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1기 들어가면 이게 좀 심화 이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심화 이론.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좀 다르게 가는데요. 작년에는 평일 주말이 교재나 내용이 코스가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약간 차이를 둬가지고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노무사 수험가에서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요. 과연 우리는 기본서를 봐야 되는가? 교수님 기본서를. 그러니까는 내용상 효율성을 볼 때는 기본서보다 강사 수험서가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근데 그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깊이는 감히 교수님 기본서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이건 아예 비교 대상이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수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기본서를 보아야 하는가가 끊임없는 논쟁이에요. 아니면 기본서 필요 없이 수험서로 시작하면 되는가? 끊임없는 논쟁인데 저에게 개인적 의견을 물어보시면 그냥 OX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OX로 물어보시면. 다만 기본서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나는 거는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추천드리진 않고요. 기본서로 입문해가지고 체계를 잡고 수험서로 단권하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평일반은 또 심지어 제가 오전에 강의를 깔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평일반 친구들이 그 전업들이 많죠. 근데 저녁에 깔아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저녁에 와가지고 강의 듣고 술 한잔 마시고 오후 한 2시 일어나가지고 뭐 어영부영 뭐 스마트폰 좀 하다가 강의 들으러 오고 개판이야. 오징어지 오징어. 전형적인. 그래가지고 오전에 깔아버리니까 아침에 수업 듣고 오후에 어찌어찌 복습 좀 하고 저녁에 놀더라도 그래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일반은 전업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FM으로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것처럼 교수님 기본서 보고요. 일기 들어갈 때 제 강사 수험서를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제가 작년까지는 이게 기본 코스였기 때문에 제 수험서를 1월 초나 12월 말에 개정판을 출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꾼 게 주말은 연기부터 아예 수험서로 들어가 버립니다. 대상은 두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책을 여러 권 보기 부담스러운 직장인들이 첫 번째 타겟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부 좀 하셨던 분들, 한번 시험 보시고 기본상 돌린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보는 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수험서로 가자 해가지고 이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일기 때 평일반이 수험서로 들어가는데 주말은 뭐 할 거냐? 똑같이 수험서로 해요. 제 걸로. 그럼 같은 책을 두 번 보죠. 그럼 좀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서를 제꼈다는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획으로는 로스쿨 노트북 해설로 보완을 좀 할 생각이에요. 혹은 판례백 선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그때 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생각이에요. 일단 기본 원칙은 롱웨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2, 3기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 사례집 내년 3월 달에 개정판 출간되고요. 그 다음에 3기는 말 그대로 최종 보이시험이에요.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연기 때는 따로 시험 보지 않아요. 왜냐면 연기부터 시험 보게 되면 일단 시험 볼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때부터 막 쓰기 시작하면 다 퍼져버려요. 나중에 내년 한 4월, 5월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1기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강사별로 어떤 강사들은 1기에 시작하고 쓰기를 모의 시험을 어떤 강사는 2기에 시작하는데 저는 1기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기면 4월 달인데 시험 8월인데 4월부터 쓰면 늦어요. 왜냐면 아까 어떤 강사 말씀하셨는데 객관식 문제는 많이 풀어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주관식은 많이 써본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매주 혹은 평일반에 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실전 시험 보는 것처럼 미친 듯이 쓰고 거기에 채점자의 채점을 받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대면 따로 보니까 강사 대면 참석하고 이렇게 막 실전처럼 쭉 달리신 분들을 그냥 강의만 들으면서 쓰지 않고 이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왜냐? 실전처럼 쭉 써왔으니까. 그래서 1기부터는 실전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뭘 준비하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순수 단문이나 논술형 문제. 요걸 요때 잡아요. 단문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때 사례를 잡아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든지 간에 이제 사례 문제를 우리가 요때 잡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말 그대로 최종 정리를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1년 코스는 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또 우리 노동법 수험에서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판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판례만 드립다 외우는데요. 물론 판례 외우는 건 되게 좋아요. 좋은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판례가 중요한 건 판례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지 판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판례 써봐 그러면 기가 막히게 써요. 그냥 복북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북이에요. 대단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한테 지금 한번 판례 딱 던진 다음에 똑같이 써봐라 그럼 더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시험이 뚝 시험 보는 게 아니라고요. 판례 써봐라 이게 아니라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례 입장이 왜 이런 건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흐름을 쭉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찍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쓸 수 있도록. 왜냐? 노무사는 노동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과정이고 앞으로 1년 딱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노무사 자격사 세계에서 기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15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붙으시면 25기죠. 그래서 딱 10년 후배님들이라 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빡세게 달리셔가지고 내년에 꼭 좀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